승리장전의 원투펀치 213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명장들의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감독이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감독인데요. 지금 벌써 굉장히 빅 영입을 그냥 막 클릭, 막 담고 있어요. 먼저 얼마 전에 아주 또 인상적인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정말. 어떤 거 말씀이세요?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매니저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난 테이블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10점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벵거 감독을 끌고 들어가는 듯한 그 10년 동안 우승 못한 감독들도 있지 않느냐. 그 말만 안 했으면은 제가 10점 만점에 10점이었는데. I've read an interview with you a number of years ago in which you seem to say that you liked big players with a point to prove, and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appealed to you about some of the. You know, there are some managers that the last time they won a title was 10 years ago. 아주 잘했어요. 기자회견을. 그런데 거기서 굳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옛날치고는 그렇게 도발적이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많이 순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첼시를 다시 맡은 건 실수였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많이 순해졌어요. 이번 시즌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지금 벵거 감독뿐만 아니고 명장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와의 싸움, 콘테와의 싸움, 벵거와의 싸움, 클롭과의 싸움, 그다음에 디펜딩 챔피언과의 싸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상향 평준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전력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무리뉴 감독이 기자회견도 하고 아주 지금 폭풍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벌써 사이닝이 오피셜이 큰 사이닝이 2개가 있었어요. 세 개 되지 않았어요 이제? 미키타리안 선수가. 질라탄이야 저희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었죠. 계속 베일리 선수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베일리 선수 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 리버풀 관련 말씀 한번 드릴까요? 비아레알하고 리버풀하고 그 유로파리그 준결에서 붙었잖아요. 저는 2차전에 비아레알이 베일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온 게 비아레알 입장에서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일리 선수가 비아레알의 수비 자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빅토르 루이스, 무사키오 그렇게 구성이 되면 리버풀이 이제 스터리지를 중심으로 득점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베일리 선수 없었던 게 그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수비수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까지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라리가에서 아주 임시 변통으로 왼쪽에 나왔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왼쪽도 곧잘 소화를 했어요. 저는 베일리 선수 아주 초특급 수비수가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키타리안 선수도 있고 질라탄 선수도 있는데 영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입하기 전에 이전 맨유 스쿼드에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그 퍼즐 조각처럼 맞아 떨어질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산이 넉넉치 않은 구단이라면 기존 선수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워낙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키타리안 같은 선수는 좋은 영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무리뉴 감독은 특히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이선 자원이든 미드필더에 득점력이 좋은 선수를 상당히 선호를 했었고요. 과거에 이제 발락 선수도 그런 차원에서 영입을 했었고, 무키타리안도 지난 시즌은 기대치에 조금 미달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워낙 좋았고, 특히 도르트문트에서 뛴 정도의 선수들은요, 강력한 전방 압박, 수비 전환, 여러 가지 공수를 갖출 수 있는 운동 능력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무키타리안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아주 좋은 영입이 일단 이제 지금 3명은 주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요. 질라탄 선수는 주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다음 시즌에는 질라탄 선수가 벤치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거는 생각하기 힘들고, 미키타리안 선수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마샬 선수가 그 올 시즌 그래도 끌어온 것도 있고, 맨유를 어려운 상황에서 마샬 선수가 해준 것도 직전 시즌에 꽤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또 비싼 선수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데려온 선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샬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서 완전히 도외시되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4백에다가 뭐 골키퍼 데이아 선수 예를 들어 있다 치고 뭐 다르미안 선수 자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르미안의 베일리의 스몰링의 아마 루크쇼 이 정도까지 지금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가격으로 봤을 때 마샬 빠지기가 쉽지 않고 질라탄 당연히 올 시즌은 좀 에릭 칸토나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고 미키타리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키타리안 선수는 상당히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찬스 메이커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러면은 세 자리 정도 남지 않습니까? 미드필드에 장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근데 마샬 선수는 프리시즌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수비 가담 같은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그래서 마샬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특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올 시즌 허리라인의 영입, 추가 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 스쿼드를 유지하기 위해선 캉테 같은 유형이 아주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샬 선수가 프리시즌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수비 가담 능력, 수비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그럴 땐 사실은 공격적으로 좀 치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헌신적인 또 커팅에 능한 그런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선수가 바로 캉테 또는 뭐 슈나이더링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허리의 유형. 네. 그것이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 무리뉴 감독의 공격 전환 시의 속도감,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동시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러한 영입이 되지 못하고 포그바 선수가 만약에 거액의 영입이 됐다.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포그바 선수 한 의원님의 표현대로 써야겠죠. 네, 써야죠. 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담이 저는 생각보다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 선수가 무리뉴 감독이 요구하는 만큼 진화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반 보고 있어요. 마샬 선수가 수비를 할 때 지난 시즌의 능력을 보면 잘할 때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잠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얼만큼 발전을 시켜놓느냐가 중요하고요. 특히 전방에 일단 한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질라탄 선수가 일단 중용된다고 보여질 때 질라탄 선수를 보좌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맨유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성한 미드필더들의 움직임들이 공수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역시 네. 허리라인의 미드필더 역할은 중요하고 특히 이제 문제는 루니 선수인데요. 루니 선수의 역할을 저는 사실은 원래는 프랭크 램파드처럼 박스 투 박스 형태 네. 그런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는 깊숙한 미드필더는 시키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 인터뷰에서 루니는 9번일 수도 있고 네, 6번은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10번일 했는데 수도 있고 네. 심지어 뭐 9.5번일 수도 있겠지만 6번 혹은 8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세컨 스트라이커나 좀 프리롤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은데 루니 선수가 확실히 지난 시즌을 통해서 쭉 보면은 역시 좀 처져 있는 단계거든요. 과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무리뉴 감독이 얼마큼 팀 내적으로 경기장 외적으로 루니 선수를 컨트롤을 잘해서 동기부여를 일으켜 줄 수 있냐의 문제인데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가 또 시사가 됐었잖아요. 핵심적인 선수 영입을 한 4명 정도로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4명 이외에 또 로테이션이라든가 여러 이제 추가 보강 자원도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4명이 시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일리, 질라탄, 무키타리안 여기까지가 아마 핵심 3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1명, 최전방에 1명, 여기에 또 플레이메이커나 찬스 메이킹을 또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1명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4호가 누구냐? 이 4호가 포그바라는 얘기가 지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 4명을 언급했을 정도면은 나머지 1명도 거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포그바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만약 그럼 보세요, 이제 마샬, 질라탄, 미키타리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루니가 질라탄 바로 밑에 들어오고 여기에 만약 포그바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밸런스상으로 조금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있죠. 무리뉴 감독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의 로테이션을 잘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캐릭 선수도 전 시즌을 뛰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시즌 같은 정도면 예상을 해보자면 부분적으로 이제 활용을 시킬 경우에 역시 전문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 측면 커버를 해주면서 글쎄요 오른쪽 수비수로 어떤 선수를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 라인에서의 수비 커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역시 그런 미드필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마지막 방점 어떻게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 의원님이 감독이시면 제가 확신하건대는 포그바 선수를 데려오지 않고 2등분 내지 한 3등분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장 의원님 같으면 쪼개서 쓸 것 같아요. 저는 캉테의 전문 윙포워드를 어떻게든 찾아서 네. 클래스 있는 조커 자원을 하면 영입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이면. 한현님은요? 만약에 감독이라면 포그바 선수를 영입을 한다면 다른 부분을 또 크게 건드려야 될 겁니다. 포그바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또 대수술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공산이 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정말 그 구도 마샬, 질라탄, 미키타리안, 루니의 포그바의 뭐 이런 구도가 되면 저는 거기서는 루니 선수가 정리가 되는 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또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던 좀 영한 자원들은 어떻게 하죠? 대표적으로 애슐리 형이요? 아니 네,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시포드 같은 선수. 영 네. is not young. 레시포드 또 포수멘사 이런 선수들은 워낙 잠재 능력이 좋기 때문에요. 레시포드는 오히려 부담이 좀 덜 것 같고요. 조코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옆에 또 질라탄 형한테 또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수멘사는 저는 좀 기용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예전에도 밝혔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이 그래도 어린 선수라도 잘하면 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여주면 출전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선수들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펠라이니는 그 예전에 야로식 예를 들었잖아요. 야로식처럼 아마 승부를 볼 때 공중볼 싸움 뭐 이런 조커 요원이나 부분적인 로테이션 유로파 리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아마 펠라이니도 갈 것 같고 발렌시아도 역시 활용 가치를 볼 것 같습니다. 오른쪽 수비수 여러 포지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커로도 또 윙어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필 존스 같은 성향은 무리뉴 감독이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필 존스 선수도 수비에서의 멀티 포지션이 또 멀티고 되기 때문에 또 투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존 테리 느낌도 약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 존스 같은 유형. 데파이 선수는 무리뉴 감독이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시즌 정도 본인이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파이 선수. 근데 나머지 선수는 마타나 또 에레라 또 이런 유형들, 블린트 이런 유형들은 조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좀 험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여러 필요한 팀들에 잘 나눠주라고 좀 하세요. 나 오랜 첼시 팬하고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선수. 항상 잘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마타 원하셨잖아요. 마타 선수 여전히 어떤 팀에든 가면은 깨소금 같은 활약할 수 있는 팀들은 많을 것 같아요. 유럽 전역에. 그렇죠. 팀을 맡아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완전 아재가 됐어. 우리랑 근데, 있더니.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가 보기엔 좋아지고 있어.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실적 시작에서 정말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무리뉴 감독. 이제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과연 무리뉴 감독이 생각하는 맨유는 어떤 팀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213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지연, 한준이가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